네, 저희가 TMQ 시간 7월, 그러니까 이달 9일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두월 산업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런 공시가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상대방 때문이다,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일단 최수창 전문가님, 그 당시에 두월 산업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BW 발행이 어떤 M&A로 이어질지 봐야 된다. 그런데 빗썸이 그 다음날 나왔어요. 네. 빗썸 인수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은 철회를 한다. 이런 공시 번복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악재 맞습니다. 하한가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 주가 한 답이 날이 나오네요. 점 상한가 간 날이고 네. 오늘은 점 하한가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뭐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전문가 네. 운영령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이. 그 미숙하다. 수급 세력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수급 세력이 아니고요. 작전 세력. 작전이라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 작전이 아니라 세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이 엄청난 큰 자금이었어요. 그때 우리 방송하면서 수상한 자금인데 네. 이런 자금이면 분명히 뭐 새로운 M&A 물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게 저녁 6시인가부터 막 네. 보도화가 됐어요. 네. 공시 나오고. 빗썸의 최대 네. 주주의 지분을 가져가기로 네.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꿍꿍이가 있다, 냄새가 난다, 스멜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바로 풍겨졌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공시에서 이제 번복했다라는 얘기면 이 자금 조달을 했을 땐 네. 분명히 새로운 M&A 통해서 물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두 산업의 어떤 기본 사업 영위보다는 새로운 가치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하고자 하는 시도하고자 하는 어떤 강인한 것보다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공시 번복했으니까 그 자금 조달한 것은 그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건 뭐 일장 춘몽일 수도 있고 하룻밤의 꿈. 하룻밤에 그냥 꿈 한 번 꾼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네. 사실상 두올 산업의 기존 사업 자체로 올라온 게 아니라 최근에 뭐 일본은 일본 관련주 테마로 올라왔듯이 두올 산업은 지금 분명 이 이슈 갖고 공시 갖고 올라왔는데 오늘 빠졌다는 얘기면은 사실상 지금 단기간 안에 7월 달에 올라왔다는 내려온 것은 한여름밤에 꿈이 돼버린 그래서 지금 악재가 맞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모멘텀으로 대응을 했다거나 이 흐름에서 네. 기술적 대응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뭐 바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주셔야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르면 안 되거든요. 들어갈 때 분명히 이런 이슈를 공략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틀어졌다. 그럼 나와주는 게 맞죠. 지금은 악재고 이거 대응하셨던 분들은 뭐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갈 수는 없어요. 뭐 길 가다가도 살짝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모멘텀을 추구하다가 대응하셨던 분들은 빠른 결정을 해주시는 게 저는 향후의 자금 관리나 효율성 측면에서 네. 맞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1,700원을 갔다가 저희가 당일날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리고 2,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200원으로 반토막 났거든요. 이렇게 M&A 이슈를 볼 때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기업이 이런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것들도 그럼 고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이제 고려를 하는 건 맞는데 네. 정보의 비대칭?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가 않고요. 이게 이제 공시 내용을 많은 분들이 팩트로 놓치세요. 공시 내용을 보면 수상한 기업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고 뭐 왜 개그맨 얘기했잖아요. 진짜 공시 내용만 봐도 이거 수상해. 라고 할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M&A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일반인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네. 사실상 내부자들이 몇 명 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흔적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번복하고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고 네. 자금 조달을 뭐 전환사채가 됐든 BW가 됐든 또 다른 어떤 유상증자가 됐든 계속해서 이런 자금들을 조달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네. 향후에 신사업이나 신규 사업, 성장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테마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확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종목 하나 얘기하면 국일제지입니다. 최근에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공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수상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그래핀 이슈 막 나오잖아요. 네, 네. 2차 전지까지 같이.
주가의 퍼포먼스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분명히 네. 이 전자공시 내용을 보면 수상한 기업들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다라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 안에 답이 있다. 아,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박준현 운영형님,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단기간 내에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M&A 철회로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큰 악재로 지금 해석을 하시나요? 일단은 회사 이제 본질 시가총 600억이니까 네. 회사 본질적인 가치로 봐서는 이게 회사가 자동차 운송 부품이잖아요. 매출액이 3,400억짜리에다가 뭐 영업이익이 한 40억, 50억. 네. 적정 가격은 적정 시가총액은 500억, 600억짜리거든요. 네. 이제 지금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이거든요. 600억인데 또 회사 전환사채 물량도 있거든요. 900만 주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약 8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애초에 이 종목 제가 이제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회사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회사가 거의 뭐 자본이 300밖에 안 되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 2천억이가 넘게 발행했잖아요. 네, 2,300억 원. 기억으로는 제가 네. 2천억 발행했었어요. 네. 이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당시 공시에서도 이미 답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본이 2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무리하게 뭘 투자한지를 당시 알려지지 않았었으니까 분명히 뭘 인수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2,300억의 자금을 조달해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한다. 애초부터 이런 주식은 네.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주식입니다. 뭘 인수를 우리가 몰랐다 한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자체 자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돈을 끌어들이면 몰라도 자기 자본이 2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2천억을 넘는 자금을 끌어들인다. 네. 이런 종목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살 때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 인수할 때는 몰랐었으니까 본업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관련된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 그것도 조금 전에 적정한 자기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네. 애초부터 예산은 무리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 결국은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겠죠. 그쵸. 너무 좀 당시 200억짜리 2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었으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네. 당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1,200원이니까 내일 빠지면 예. 제자리 걸어 오는 상태거든요. 제자리 걸음까지 내려오는 상태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주가는 못 간다고 봐야 되겠죠. 내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거래되는 시점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 마감 직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소 쪽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공시가 떴거든요. 네. 타법인 이렇게 주식 취득 결정 철회가 첫 번째고요. 기존에도 유상증자 결정 철회가 3번, 그리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도 5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네. 앞으로 신뢰도 회복은 뭐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불성실 공시 법인이 자주 하게 되면 거래 정지까지 갈 거고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유상증자라든가 신주 발행하는데도 제한이 가는 거고 또 네. 기본적으로 이런 공시 번복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결국 나중에 코스닥 시장에서 안 좋습니다. 뒤끝이 뭐 시장에서 퇴출된다든가. 뭐 최악의 그런, 시나리오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 순위 자체가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고 회사의 이름 자주 바뀌고 불성실 공실 남발하고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물량 남발하고 네. 그런 기업들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이 회사는 꼭 제가 이거 회사 퇴출된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그런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네. 안 좋은 시장에서 경영 뒤끝이 안 좋은 시장에서 그런 유형의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길을 현재는? 걷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피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좀 교훈을 남기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M&A 관련해서 공시를 볼 때 저희가 방금 짚어드린 내용들 꼭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